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시대 들어갑시다? 삼국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럽게 못하는 이제 어느 시대? 삼국시대. 자, 여러분들 삼국시대가 어려운 게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고려왕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왕이 이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나라 왕들이 막 겹겹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중요한 왕 위주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정답되는 왕은요. 고구려에서 몇 명? 정확히 따지면 2명. 더 정확히 따지면 1명. 여러분들 고구려에서 무슨 왕 알고 있죠? 광개토대왕 있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오래사왕이 있는데 장수왕 정답 찍어 그냥. 그럼 정답 90%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가 광개토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백제는 어떤 왕이 있고요? 근초고왕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정호가 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명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면 그냥 무슨 왕? 진흥왕 정도 되겠죠? 근데 딱 보면 그렇게 되지만 딱 이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이 복습할 때 고구려에서 왕 몇 명? 오늘은 딱 3명. 백제 몇 명? 3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라 몇 명? 3명. 이렇게만 알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몇 명? 9명의 막. 그것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다 필요 없고, 난 몇 명만? 고려에서 3명, 백제에서 3명. 딱 3명씩만 외우자. 그렇게 들어가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국에서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먼저 틀을 잡습니다. 고구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 이제 몇 세기야, 몇 세기 때? 1세기와 2세기가 되는데, 요것도 들어만 보시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구려 1세기 때 무슨 왕이 나오냐면, 태조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왕? 태조왕. 여러분들, 고려 태조가 누군지 알고 있으시죠? 왕건이죠? 조선의 태조는요? 이성계지요. 태조는 어떤 사람한테 붙여주는 묘호가 될까요? 나라 건국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묘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호는요, 그 죽은 다음에 왕이 없다 업적을 기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람은 태조와, 여러분들 저 사람이 고주몽일까요? 고주몽 기원전 사람이죠? 그럼 저 사람 뭐더라? 왜 태조자가 들어가냐면요, 이전 나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고구려가 무슨 국가? 연맹 왕국이었죠. 이때 드디어 무슨 국가로? 중앙집권구도 발돋움했기 때문에 태조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무슨 시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할까요? 고구려 왕족이 무슨 시죠? 고시죠? 게르부 고시가 왕이 세습했던 게 뭐더라? 태조왕 때. 이제부터 뭐다? 중앙집권구로 출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권이 강화되면 뭐 해야 된다고 썼죠? 자, 왕권이 강화되면 여러분들 무슨 학자? 영토학자 한다고 쓰죠? 그래서 태조왕 때 뭐더라? 압록강이 있었죠? 게르부 고시의 왕이 세습. 그 다음 바로 어디 먹고 시작할까요? 옥저 바로 병합하고 시작한 게 태조 왕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룹과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왕이 나옵니까? 고국 천왕이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왕위가 무슨 상속?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부족을 개편합니다. 당연히 오부족을 개편할 때 부족장의 권한을 높여놓을까요? 낮춰놓을까요? 낮춰놓는 식으로 바꿔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는 것도 했던 게 뭐더라? 고국 천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세기, 2세기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중앙집권국가 뭐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룹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세기 몇 세기 들어갑시다. 1세기, 2세기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몇 세기 몇 세기? 3, 4세기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었죠? 3세기 때입니다. 엄청납니다. 영토확장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세기 때 무슨 확장이 있다고요? 영토확장. 그래서 여러분들 동천왕과 미천왕이라 나옵니다. 특히 미천왕 때가요, 가장 뭐더라? 날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안평으로 진출하고요. 여기 낙랑군이라고 한 사군 중에서 낙랑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마저 뭐더라? 없애버렸던 게 무슨 왕이더라? 미천왕 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게 몇 세기더라? 3, 4세기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일은 누가 다 벌려놓고요? 동천왕과 미천왕이 벌려놓고요. 책임은 봐봐요. 이렇게 영토 확장되면 주변 국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나라?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현과 여기 한강육에 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백제가 되겠죠. 이 두 개 나라가 동시에 공격할 때가 몇 세기다? 4세기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쟁 살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100명 오는 것보다 여기 양쪽에서 있지요. 양쪽에서 20, 20 오는 게 더 막기 힘듭니다. 양반에서 오는 게. 한마디보다 국가적 위기가 몇 세기다? 4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세기 때 이제 뭔가 이 두 나라의 공격을 막았다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무슨 왕입니까?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고국 천왕 아니면 고국 원왕, 고국 원왕입니다. 몇 세기 때라고만 기억합시다. 4세기 때 누가 했다? 고국 원왕. 고국을 지키다가 원통하게 돌아가시는 왕. 이렇게라도 기억해 놓으면 될 겁니다. 이 사람의 업적은 간단합니다. 싸우다 죽었다. 되겠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백제 왕한테 죽임을 당한 왕이 누구더라?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만 1, 2세기 때 중앙집권 기초가 만들어졌다. 됐죠?
3세기 때 뭐더라? 엄청이 영토 확장하다가 4세기 때 뭐다? 한번 꼬꾸라 엎어졌다. 무슨 왕이? 고국 원왕 때. 되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이 다음 왕으로 지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영토 확장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겠죠. 왕이 죽을 정도로 전쟁이 되게 극심했기 때문에. 맞지요? 왕권도 강하게 흔들릴까요? 좀 더 많이 흔들리겠죠. 다시 한번 안으로 뭐 해야 됩니까? 수습. 다른 말로 본다. 체제 정비되겠죠. 그 왕이 바로 무슨 왕이 된다?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동영상이 있는지 나도 깜빡해가지고요. 필요 없어요 이거. 됐죠? 자, 순간 놀랐네. 나도 놀랐어요. 순간. 이게 뭐지? 내가 집어넣은 건지 모르고. 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건 안 봐도 되겠죠? 어디까지 했어? 소수림왕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림왕 때 뭡니까, 여러분들? 왕권 강화,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들? 영토 확장 모드라 체제 준비 되겠죠? 자, 아직까지 고려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왕리 세습했었잖아요. 영토 확장까지 했었죠? 아직 못했던 거.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뭘 수용하면 될까요? 불교 수용, 그 다음에 대학교를 정비합니다. 고래 태학이란 걸 만든 게 뭐더라? 소수림왕.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될 때가 누구 때더라? 소수림 왕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 위에 왕들 다 몰라도 됩니다. 4세기 때 뭐더라? 누구 왕만 기억하면 돼요? 소수림 왕. 그 전에 어떤 왕이 죽었더라? 무슨 왕이? 원왕이 죽었고 체제 정비가 누구 때더라? 소수림왕.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4세기 말 때, 4세기 후반 때 이제보다 소수림왕이 국가체제를 완비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뭐 하면 될까요? 뻗어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만주벌판 달려라. 누구요? 광개토 대왕과 오래 살았다. 누구 나옵니까? 장수왕. 몇 세기? 5세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4세기가 될까요? 5세기가 됩니까? 5세기가 되더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자, 누구 먼저 이제 들어갑시다. 어떤 왕? 광개토 대왕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은요 되게 유명한 왕이지만 외울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글자만 외워두시면 돼요. 딱 한 글자. 광개토 대제는 어디로 많이 달렸더라? 북쪽으로 달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디일 때 달렸더라? 만주일 때 뭐더라? 휘달렸던 게 뭐더라?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요 있던 거란이나 숙시나 북부연화 알겠죠? 후연이라는 거 싹 다 격파했던 거더라?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강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 여기가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한강 뭐랍니까? 하류 아니면 상류? 상류. 그 다음에 이건 뭐다? 하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북한강이고요. 남한강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이거 강 상류 아니면 하류? 여기도 상류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부서저 높은 데서 강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무슨 산맥? 태백산맥. 둘 다 상류. 이건 위도가 남쪽에 있어서 남한강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더라? 여기가 중류,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하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바보같이 여기 하류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필요 없고, 여기만. 광개토 대왕은요, 강, 한강 어디까지 왔더라? 하류 아니면 상류까지만. 어디까지 왔더라? 상류까지만 왔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백제 수도를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광개토제 딱 하나 단어죠. 어디로만 지출했더라? 북쪽 어디? 만주 일대. 한강 어디까지 왔더라? 상류까지만 왔던 게 광개토당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딱 한 글자죠. 광개토. 외국 쉽죠 여러분들? 어디로만 달렸다? 북쪽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배경시지. 여러분이 광개토 대왕이라면 당연히 원수가 앞으로 고구원왕 죽인 놈이 바로 백제 근초왕이거든요. 그럼 백제 점령해야 되죠. 근데 광개토 대왕 어디 먼저 달렸습니까? 북쪽 먼저 달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항상 유목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항상 얘네 밑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가 방어선이 돼야지만 북쪽 쪽이 방어선이 왕춘되지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광개토 대왕 때다 아니면 그 다음 왕 때다 그 다음 왕 장수왕 때나 남하 정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어느 쪽? 북쪽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대왕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몇백 년? 400년 기록이 되겠습니다. 몇백 년? 400년. 딱 몇 세기 초반이더라? 5세기 초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바다 건너서 외놈들이 기저귀 차고 어디를 급습하더라? 신라 경내를 급습한다고 합니다. 이 신라 이걸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왕이 누구에게 원명을 요청합니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줘서요. 외놈들 탈탈 털어버리고 놀란 왜구놈들 일본 애들은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합니까? 여기 있던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어디 지역으로 도망갔다고요? 가야 지역으로. 타인 광개토대왕 내리 쫓아갑니다. 내리 쫓아가서 나머지 잔장도 털어버리고 거기에 모두 있길래
금관가해도길에 넌 뭐냐면서 같이 쳐버립니다. 자, 이게 광개토 대항릉비에 기록된 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 비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유물이 바로 무슨 명그릇이라? 호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명은 밥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밥솥의 밑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을면연, 국강상, 광개토, 평안, 호태양 적혀 있습니다. 메이딘 어디더라? 고구려. 어디서 만들어진 밥솥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밥솥이 이게 어디서 출토되었을까요? 어디서 출토되었더라? 경주에서 출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이 밥솥이 여기서 출토됐다는 얘기는 누가 주둔했음을 보여줄까요? 고구려 군사가 신라 경내에 있었음을 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라 영내에 다른 나라 외국 군대 갖다 놓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냥 우리나라 주한미군 투산 상황이고 생각해봐요. 지금 오늘날 중국 영토에 미국 군대가 뭐더라? 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 영토 받는 순간 바로 전쟁 시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영내에 외국 군대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고구려 군사가 어디 있음을? 신라에 있었으면 그냥 신라는 누구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고구려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더라. 한마디로 정치적 간섭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왕위 계승도요 고구려가 정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미약했던 나라가 뭐더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두 개의 단어 나왔습니다. 광개토 대항과 더불어서는요 어느 쪽으로 달렸더라? 북쪽. 근데 무슨 명그릇? 호명그릇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우선 광개토 대항 됐고요. 이제 오래 살았다 누구들 합시다. 장수왕 들어가면 이제 고구려 끝났습니다. 장수왕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은 4세기 후반부터요 5세기 초반까지만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 내내 산 사람이 누구더라?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 묘는 왕이 업적 갖다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 광개토 대왕의 원래 묘가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 호태양입니다.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혀주고 백성을 편하게 한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줄여서 뭐더라? 광개토라고 하거든요. 장수왕은요 그냥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원래 업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에서 놀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20살인데 얘만 보다 90살까지 살았어요. 역사에서 놀래고 와이씨 이러면서 그냥 장수 이렇게 붙여준 게 장수왕입니다. 이 사람 아들 이름이 쪼다거든요.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죠? 고조다. 이름 잘 지어요. 쪼다가 뭐야 쪼다가. 이 쪼다는 뭘까요?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왕이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살아계시는 거야. 결국 지가 먼저 죽고요. 손자가 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거의 90살까지 살았지요. 그럼 5세기 내내 다 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수왕이죠. 그래서 제가 고구려에서 뭐다 정답되는 왕은 다 뭐더라? 90% 누구더라? 장수왕이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장수왕의 업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은 별거 없습니다. 광개토가 어디로 달렸더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럼 장수왕은 어느 쪽으로 내려오면 될까요? 남쪽으로 내려오죠? 장수왕이 무슨 정책 하나 들어가면 됩니까? 남하 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장수하면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정책 있다는 거요? 남하정책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장수왕은 남하정책 하에서 수도도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무슨 강에 있었을까요? 압록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압록강 무슨 성이 있다? 국내성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서 여기 무슨 강? 대동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 있다고요? 대동강. 드디어 장수왕 어디로 쳐온답니까? 대동강 하류. 여러분들 북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하나밖에 없죠. 평양 되겠죠? 어디로 쳐냈다? 평양천도 누가 했더라? 장수왕 때가 됐더라. 이 얘기는 어디로 내려오겠다? 남쪽으로 내려오겠더라. 됐죠 여러분들? 자 420년에 평양천도가 일어나고요. 드디어 원수 어떤 나라마저 끝내버릴까요? 백제 한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때 백제에서 계로하면서 중한 왕이 계로왕. 백제 계로왕을 뭐다? 죽였던 왕이 뭐더라? 장수왕. 그래서 최대 판도 바로 누구 때더라? 위로 누구 때부터? 어디부터? 만주부터 남한과 하류까지 어떻게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업적 간단하죠. 무슨 정책? 남하 정책. 무슨 성 하나 기억하면 돼요? 평양으로 천도했더라. 되네 여러분들? 한강 어디? 상류 아니면 하류까지? 하류까지 먹었고 최대판도 보더라 장수왕 때. 그래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다. 그래서 비석 2개를 만듭니다. 자신 아버지의 업적을 위해서 무슨 비를 건립하고요? 광개토 대항 릉비를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강 남한강 지역 있죠? 남한강 여기 하류에 충주라고 있거든요. 충주 여기 있던 비가 바로 무슨 비? 충주 무슨 비? 고려 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 딱 중앙부지요. 그리고 다른 말로 무슨 비? 중원 고려 비. 옛날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한강으로 올라오기 위해선 여기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여기다 떡하니 박아놓은 거예요. 고구려 비석을. 너네들 다시는 넘보지 말라고. 자, 장수왕 때 비석 몇 개 만들었다? 2개
개 만들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 나오죠? 요 지도 나왔다. 그럼 몇 세기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몇 세기? 5세기 지도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광개토대왕 아니죠? 한성까지 점령했다. 그럼 이건 뭐더라? 광개토대왕 때다? 아니면 장수왕 때다? 장수왕 때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비석 몇 개 만들었다? 광개토대왕비와 무슨 비다? 중원고려비. 비석 몇 개? 2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원래 신라는 누구 편이었다고 했었죠? 고려 편이었죠. 근데 지금 고구려의 기세가 어떻습니까?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곧 있으면 뭔가 제주도 끝까지 찍을 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고구려를 배신하고요. 누구랑 동맹하게 될까요? 백제와. 백제도 지금 밀린 시간 누구랑 동맹하더라? 신라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와 백제가 동맹했다. 이걸 무슨 동맹이랍니까? 나제 동맹이랍니다. 나제 동맹 몇 세기? 몇 세기? 이때가 몇 세기인가? 5세기인가? 5세기냐 무슨 동맹? 나제 동맹. 그래서 우리 백제와 신라는요 5세기 왕들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냥 무슨 동맹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나제 동맹지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고구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1세기, 2세기, 3세기 건너뛰읍시다. 4세기 때 죽은 사람 한 명만 눈으로 봐주시겠어요? 찾아봐요. 누가 죽었다고요? 원왕 좋죠? 원통하게 돌아가시나? 원왕까지만. 그래서 원왕 다음에 누가 등장하더라? 소수리망이 등장한다고 나왔죠? 소수리망 이름만 줄쳐놓읍시다. 불교수용, 태학설림, 율령반포. 딱 봐도 몇 세기 후반이에요? 4세기 후반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연도 외울 필요 없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광개토대왕 줄치고요. 자,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영락 줄쳐놓읍시다. 영원히 즐거워라. 이걸 뭐라다? 연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침에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은 뭔가? BC, 그 다음 뭐더라? AD. 누구 탄생이더라? 예수 탄생 기준으로 하셨죠. 근데 옛날 동아시아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누가 기준일까요? 중국 황제가 기준이었어요. 중국 황제가. 알겠죠? 그리고 중국 황제가 A 황제가 있고 B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황제가 1년부터 10년, 다시 B 황제, A의 자식이 B가 등장했다고 합시다. 다시 1년이 돼버려요, 이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도가 중복되죠. 그래서 얘네들 앞에 뭘 붙인다? 연호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광덕이라던가, 알겠죠? 준풍이라던가, 이런 연호를. 그럼 왕이 구분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건 누구만 하더라? 우리 조선, 아니면 주변 국가, 아니면 중국만? 중국 황제만 제정한 게 연호입니다. 그럼 광개토대왕 뭘 제정했다고요? 연호를 제정했죠. 누구랑 대등하다는 의식이더라? 중국 황제와 대등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에서 연호 사용 왕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락 연호 나왔다. 사료에 영락 나왔다. 누구 왕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영원히 즐거워라. 되겠죠, 여러분들? 광개토 줄치고 영락. 자, 이제 북쪽이요. 자, 북동그라미 끝. 만주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북동그라미 만주.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요, 한강 어디까지만? 상류. 외구 격태 줄치고요, 호명 줄치고 별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수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장수왕 북으로 흥왕열 때 건너뛰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무슨 정책? 남진 정책. 어디 천도까지 줄쳐놓읍시다. 평양, 천도, 한강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나왔습니까? 하류. 남진, 평양, 하류. 이렇게만 줄쳐놓으면 되겠죠? 자, 비석 2개 줄쳐놓읍시다. 비석 2개. 무슨 비? 아빠비. 무슨 비? 광개토, 대랑비. 그 다음에 중원 지역에 있는 게 무슨 비? 중원, 고려비. 이렇게 하면 우리 마무리가 되어 겁니다. 정리된 건 맞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랑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 갑시다. 자, 문제 7페이지 21번 들어갑시다. 자, 21번 우리가 바로 봤던 그림이죠? 무슨 명 그릇이라고 합니까? 호우명, 호우명 그릇이라고요. 누구랑 관련있어요? 광개토 아니면 장수와? 광개토와 관련있죠?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줍니까? 신라와 고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될까요?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들어갑시다. 자, 거기 무슨 왕이라고 나왔습니까? 장수왕. 우리 장수왕이 했던 거. 어디로 천도했더라? 평양천도. 정답 몇 번? 2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경지식. 이건 암기하는 거 아니라 배경지식입니다. 배경지식. 여러분들 장수왕이 천도했죠? 왕권 약화인 강화됩니다. 여기 원래 귀족들 있죠? 기반이 다 여기입니다. 새롭게 천도하죠? 왕권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천도되기 쉬울까 하면 어렵더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천도하다가 뭐더라? 오히려 반격당한 왕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어디 공격해서 백제 공격 있죠. 이것도 뭐더라? 다 감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양 있죠. 어디랑 교류하기 좋을까요? 중국과도 교류하기 좋더라. 이런 모든 뭐더라?
다 감안해서 천도를 단행했던 게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이건 배경지시.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에 뭐 나와 있잖아요. 뭐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자, 고구려의 땡땡왕은 수도를 어디에서? 국내성에서. 동그라미 쳐요. 어디로 쳤더라? 평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정책 있더라? 남진 정책. 자, 그럼 이 사람의 업적. 백제 어딜 점령했다? 한성을 점령했더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구려 됐고요. 자, 이제 어떤 나라 들어봅시다. 백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놔두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갑시다. 6페이지 보시고 이제 백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백제는요, 여러분이 아는 왕, 우선 어떤 왕이 정답이 될까요? 대부분 90%. 근초고왕 되겠죠? 그래서 근초왕 위주로 봐두면 되고, 이제 무정왕과 성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만 여러분이 오늘 더 봐두시면 될 겁니다. 우선 백제는요, 1세기와 2세기 때는 왕이 없습니다. 왕 따로 안 배워도 됩니다. 알겠죠? 백제는 그냥 어느 나라 계통이더라? 부여 계통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계통이라고요? 부여 계통. 봐봐요. 온조와 비류가 백제 세웠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누구 자식이에요, 걔가? 고주몽 자식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에서 뭐더라? 내려와서 뭘 만들었다? 한성에서 뭘 만들었다? 백제를 만들었다. 계통을 따질 때는요, 위의 계통과 더 위의 계통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백제는 어느 나라 계통? 고구려 계통. 백제는 나라로 어떤 계통? 부여 계통.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백제가 부여 계통이란 근거 무슨 설화? 온조와 비류 무슨 설화? 건국설화. 그게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근거가 무덤 양식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구려에는요, 무슨 총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총? 장군총이라고 피라미드처럼 뭐더라?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도 있을까요? 송파구 어디더라? 석촌동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쌓는 방식이 뭐더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월드 가보셨죠? 거기에 송파구 석촌도 이런 돌무지 무덤이 많아서 동네 이름이 석촌동이라 불리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무덤 양식이 뭐더라? 똑같더라. 그럼 어느 계통이더라? 같은 계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 거기 두 가지만 줄쳐봐요. 자, 백제와 부연 계통 무슨 설화? 건국설화. 그거 당연히 머릿속에 알고 있죠? 누가 누구의 설화를 말합니까? 온조와 비류를 말하게 되고요. 고주몽의 자식. 그 다음에 무덤 양식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덤이 똑같더라? 돌, 무지 무덤이 똑같더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한 문제 풀고 볼게요. 24번. 자, 페이지 8페이지 2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되셨죠? 24번 한번 빨리 합시다. 자, 여러분들 방금 봤던 무슨 무덤이더라? 돌, 무지 무덤이 되겠죠? 그거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백제는 어느 나라 계통이더라? 잠깐만, 이거 어렵네. 우선 여러분들 다 정답 골랐죠, 이거? 나중에 백제가 한성 있다가 어디로 천도했을까요? 웅진천도.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네, 백제. 그리고 이 무덤 같은 분들은 같은 계통이더라. 요 나라보다 백제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이제 백제 1세기가 2세기 됐고요. 이제 3세기 때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백제에서 첫 번째 3세기 때는 이런 왕이 나옵니다. 무슨 왕? 고이왕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고이왕 때는요, 율령을 반포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관제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관제가 뭔지 알죠? 국가 관직 체제. 알겠죠? 그 다음에 관복. 관리들의 복색을 본다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제와 관복은요, 말로 정하면 법령으로 정해야 됩니까? 법령으로 정했죠. 그래서 아마 고이왕 때보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좀 특이하죠. 그냥 되게 빠르게 보더라 율령 반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백제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먹고 시작했습니까? 백제가요? 한강 먹었죠. 한강은 일찍부터 어디랑 교류하기가 좋은 곳일까요? 중국과 교류해서 되게 세련된 문화를 가졌던 게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고이왕 때 율령 반포. 그다음에 한강 먹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보더라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이왕 건너뛰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왕 몇 세기 때? 4세기 유명한 무슨 왕 나옵니까? 근초고왕의 업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이왕 때 이게 시끄러워. 이거 왜 안 없어요? 자, 봅시다. 이거 보지 말고 내 거 봐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강 유형 누가 점있더라? 고이왕 때 다 점령했고요. 이제 4세기 누구다? 근초고왕. 이미지로 떠올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근초왕은요 어디로 정복하면 될까요? 어디 점령할까요? 밑으로 어디일 때 우리가 배웠던 거 만일대를 점령하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황해도 가서 누구 목 잘라버렸을까요?
고국 원왕을 죽였던 게 바로 근초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 뭐더라? 고구려의 위기였지요. 반대로 누구의 전성기다? 백제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근초왕은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밑으로 어딜 때 점령했다고요? 마한, 위로 뭐더라? 고구려 왕을 죽였더라.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해외까지 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로 어디 진출했냐면요. 여러분들 그 봐보세요. 요쪽에 무슨 강이 있더라? 요하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 있다고요? 요하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하강 동쪽이니까 무슨 지역? 요하강 동쪽이라고 무슨 지역? 요동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요하강 서쪽인가 무슨 지역? 요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초왕은 어디로 왔더라? 요동 아닙니다. 어디로 왔더라? 요서로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요? 싼둥으로도 갔고요. 그 다음에 왜 어디 갔더라? 규수까지 진출했던 게 근초왕 때라고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요서, 산둥, 규수를 연결하지요. 요쪽 바다 다 누구 바다가 될까요? 백제 바다가 되겠습니다. 대해상제국으로 나갔던 게 바로 근초왕 때 4세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근초왕 이렇게 머릿속에 있게요. 밑으로 어딜 때? 만, 위로 가서 고구려 어디까지 진출했다? 해외까지 진출했더라. 그 다음에 외놈한테 주었던 칼이 있습니다. 무슨 칼 들어봤어요?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인데 무슨 도 들어봤습니까? 칠지도를 보더라. 외놈한테 주었던 게 바로 보더라.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상식. 백제는 외놈들과 되게 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긴밀하게 보더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의 시조도 거의 백제 시조랑 거의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와 누구에게 친했다고요? 외놈들 원래 친했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4세기 줄초동 넘어갑시다. 4세기 들어갑시다. 근초왕 줄초요. 자, 근초왕 줄치고 무슨 확장 있더라? 영토확장. 밑으로, 자, 영토확장 줄치고요. 북으로 어디 갔더라? 황해도. 거기 이름 적혔죠? 무슨 왕 죽였다고 나왔습니까? 고국 원왕. 자, 어디 일대 점령이고요? 마한 일대. 지명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도 나오고 이 왕이 업적 그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디 진출했다 하면 줄쳐놓읍시다. 해외 진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자 상속도 이해됐고요. 칠지도란 거 줬다. 이 정도는 그냥 줄 따로 안 쳐도 될 것입니다. 근초왕 다 마무리 됐나요?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여기 한 번만 해봐요. 4세기 누구의 전성기? 백제. 사나요? 근초왕 때 전성기가 지났죠. 이제 근초왕 지나고요. 이제 5세기가 됐습니다.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 5세기 때 이 백제왕은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동맹이 하나더라? 나제 동맹이란 거 요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더라? 6세기 왕만 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더라? 무령왕과 성왕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 간단한 문제 한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25번. 매우 쉽지, 여러분들. 자, 25번 들어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백제 땡땡왕이라고 합니다. 무슨 왕? 근초고왕. 어디 점령했더라? 마한. 고구려 평행상에서 누구 죽였습니까? 고국 원왕.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몇 세기란 거 기억합시다. 4세기 상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 어디로 진출했더라? 해외까지 진출했다. 정답 맞으시게 몇 번 나오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백제 조금만 기도해서 마무리 칩시다. 자, 조금만 해서 마무리 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5세기 때는요, 뭐 일호왕이 나온다고 합니까? 비유왕이 나오고요. 알겠죠? 나대종맹 맺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로왕. 제가 아까 말했는데 계로왕하면서 죽음왕. 무슨 왕? 장수왕 때 죽임당한 왕. 여기 뭐더라?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로왕이 죽임당했죠? 그럼 이제 서울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서울에 없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주왕 때 뭐더라? 웅진 천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성왕 때 뭐더라? 신라랑 결혼동맹. 여러분한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그냥 무슨 동맹이더라? 나제동맹.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세기까지? 5세기인가 보다 나제동맹 퉁치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세기 왕이 나오게 됩니다. 몇 세기 와요? 6세기. 이 6세기 때 2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왕이 나옵니까? 무슨 왕? 무령왕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백제 무슨 왕? 성왕. 그래서 백제는 3명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왕 기억하고요? 근초왕 기억하고요. 무슨 왕? 무령왕과 백제 성왕. 되겠죠? 금무성.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금무성. 알겠죠? 금무성. 요거 꼭 기억합시다. 백제. 자, 그럼 이제 무령왕과 백제 성왕. 여러분들 이 무령왕과 백제 성왕 6세기 때가 되는데요. 요 때는 왕권이 강화될까요? 약화될 때일까요? 그것만. 왕권 강화될 때는 약화될 때더라? 원래 한성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어디가?
고려가 욕을 먹었었지 여러분들. 그럼 왕권이 어떻습니까? 쫓겨내라는 거죠. 왕권이 강화될 때는 미약할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 상류 지역에 웅진에 있을 때입니다. 웅진에 있을 때는 어쩌면 귀족 밑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족이. 그래서 왕권 강에서 노력했던 게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령왕은요, 어디랑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 중국과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랑 교류를 많이 했다고요? 중국과. 그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귀족들이 언제든지 왕을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왕권이 미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무령왕은요, 어디랑 교류를 많이 한다? 중국과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지요? 우리 왕실 건드리면 누구도 건드린다. 중국도 건드린다. 하나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중국과 계속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왕 때요? 무령왕 때는.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령왕 때. 이 무령왕 때는요, 무덤이 있거든요. 무슨 왕릉 들어봤습니까? 무슨 왕릉? 무령왕릉 들어보셨죠? 이 무령왕릉은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면 벽돌로 돼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벽돌 안 씁니다. 벽돌은 뭘 구워 빚은 거죠? 흙을 구워 빚은 게 벽돌이죠. 우리나라 원래 70%가 화강암지대예요.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고 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벽돌 안 써요. 어떤 애들만. 중국 애들 황토지대 아닙니까? 걔네들보다 흙을 보다 굳이 만들어서 벽돌로 쌓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무덤 뭘로 됐다고요? 벽돌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누구랑 교류가 많았더라? 중국과 교류가 많았음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왕릉 무덤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하나만 더. 고대 왕들 중에서 이름 들어간 무덤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렇잖아요. 뭐 천마총, 강서대명, 뭐 장군총 이렇게 불리죠. 근데 얘만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죠. 무령왕릉. 왜 그러면 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누가 묻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뭐더라? 묘지석을 썼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묘지석을 썼던 건 누구더라? 중국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중국 양식으로 된 게 무슨 왕릉이다? 무령왕릉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무령왕릉 봐봐요. 무령왕릉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말 그대로 무슨 왕릉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무령하자? 무령왕릉. 어디랑 교류가 많았다? 중국과 교류가 많았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하나만. 이 무령왕릉에서 몇 담로를 설치했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22담로랑을 설치했다. 이렇게 됩니다. 몇 담로라고요? 22담로. 22담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제 지역의 중요한 지점 몇 개를 선정합니까? 22곳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지역에 유명한 도시 뭐가 있습니까? 광주시죠. 광주담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포담로 이런 식으로 전주담로. 이 중요한 지점에다가 누굴 파견할까요? 귀족을 파견할까요? 왕족을 파견할까요? 왕족을 파견하면서 일종의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를 했던 게 무슨 왕이더라?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말 그대로 무슨 왕릉? 무령왕릉 몇 담로? 22담로. 문제는 매우 쉽지요. 이런 무덤이 나오지요. 그러면 정답은 뭐 올리면 돼요? 몇 담로 설치했더라? 22담로 설치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건 강화했더라? 왕권 강화했던 게 무령왕. 정의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무슨 왕만 보면 될까요? 무령왕 다음에 성왕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왕 때는 무령왕 때 획기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요. 성왕 때는 드디어 어디로 천도합니까? 웅진 바로 옆에 봐봐요. 그 금강 상류가 웅진이고 오늘날보다 공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 성왕은요 어디로 천합니까? 바로 옆에입니다. 예전에 뭐라 불렸고요? 사비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부여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백제 성왕은 어디로 천도다? 사비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쫓겨 내려갈까요? 왕권 강할까요? 왕권 강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령왕 때 획기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힘을 뒷받침해서 이제 귀족 밑에서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천도했더라? 사비, 천도, 누구의 업적? 백제 성왕의 업적이 됐고요. 여러분들 이 백제 성왕, 백제 입장에서 다시 어디 땅을 되찾아야 될까요? 한성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연합해서? 신라랑 연합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 6세기 때거든요. 6세기 때 고구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같이 연합해서 백제 성왕 때 어디를 다시 찾습니까?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되게 됩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건 누가 백제 혼자 사면 신라랑 같이 한 겁니까? 신라랑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나눠 갖기로 합니다. 동쪽은 누가 갖기로 했을까요? 당연히 동쪽은 누가 갖기로 하고요? 신라가. 당연히 여러분들 백제 하류 여기 서울 지역 서쪽 지역은 누가 갖기로 했을까요? 백제가 갖기로 했겠죠. 원래 이렇게 약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차지했는데 갑자기 누구에게 뒤통수 당할까요? 신라에게 배신당합니다. 신라놈들이 말도 없이 어디까지 먹어버릴까요? 한강 하류를 점령해버립니다. 백제 성왕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청나게 빡치겠죠. 맞잖아요. 몇백 년 동안 시발시발해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허접하다 했는 누구한테 뒤통수 당한 거예요? 신라놈들에게. 그래서 이제 원수 갚으려 바로 전쟁 준비도 못하고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성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죽임당한 왕입니다. 백제성화. 신라는 다 알고 있었겠죠. 미리 계획했겠죠. 한강유역 차지하고 저는 뭐다 흥문에서 달려올 거니까 우리 매복했다 죽여버리자. 그 성이 바로 무슨 성 전투라?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백제성화 업적 3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천도? 사비 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라랑 더불어서 어디 유역 차지했더라? 한강 유역 차지하고 무슨 성 전투에서 오더라? 관산성 전투에서. 하나 빼먹은 거 하나만 더.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나라 이름 뭐 했더라? 남부여라 했거든요. 이거 무슨 건강화 조치갈까요? 왕건강화 조치예요. 고구려의 왕의 성씨가 뭐더라? 고씨지요. 신라는 김씨지요. 백제의 왕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부여씨. 봐봐요. 원래 백제가 십제라고 불렸거든요. 10개 나라가 합쳐졌다. 십제. 100개 나라가 합쳐졌다. 무슨 제? 백제. 근데 이제 나라 이름 뭘로 했어요? 남부를 했었죠. 이 나라는 100개 나라가 합쳐진 게 아니다. 우리 왕족 거다 천명한 게 뭐더라? 남부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백제성화. 어디 천도? 사비천도. 나라 이름 뭐라 했고요? 남부여. 그 다음에 한강유역 일시 탈환했다가 무슨 성에서 죽었더라? 관산성에서 죽었다. 이게 딱 몇 세기 상이죠, 지금? 6세기가 됩니다. 6세기상.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이게 삼국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4세기는 어떤 나라의 전성기? 백제. 5세기는? 고구려. 그럼 이제 6세기는 어떤 나라? 신라.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6세기 때 백제 무슨 왕? 무령왕과 성왕 때문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2개 줄 치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억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자, 페이지 6페이지 우선. 6페이지 줄 쳐놓읍시다. 6페이지. 무령왕 줄 치고요. 2개만 줄 쳐요. 어디랑 기록가 맞았다? 중국. 남조. 몇 담로? 22담로. 자, 백제 상황 줄 치고요. 어디 천도? 사비천도. 거기 538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연도 나왔다. 몇 세기로 고치래요? 6세기다. 머릿속에 무조건 세기로만 고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남부여 줄 치고요. 자, 밑에 들어갑시다. 한강유역 일시 확보 줄 치면 되겠고요. 무슨 성 전투 하나 들어갑시다. 관산성 전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제왕 2명 더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 자,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8페이지 26번, 27번. 자, 26번 봅시다. 밑줄 지은 왕. 백제 25대 왕의 무덤이다. 중국을 모방해서 벽돌로 대했더라. 그 다음 이 사람의 주임을 알려준 묘지석 등 많은 유물이 나왔더라. 무슨 왕이 됩니까? 무령왕이죠. 무령왕 몇 담로? 22담로. 정답 몇 번 들으면 되죠? 4번. 여러분들 1번 있죠? 1번. 마한을 정복해서 영토 확장했다. 누구예요? 마한 정복? 근초구왕. 근초구왕 적어놓으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 가봐요. 선택지 5번. 사비천도 중앙한청. 거기 22담로이면 22부예요. 22부죠? 22부는 외울 필요 없고 어디 천도 나왔어요? 사비천도 나왔죠? 그럼 이거 무슨 왕이더라? 백제 성왕이다. 핵심적인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27번 들어갑시다. 이 국가는 대외적 상황에 따라 수도를 2차례 옮겼다. 각 도읍지에 다양한 건축물을 건립했다. 거기 봐봐요. 1강연 어느 시기? 한성 시기. 거기 웅진 나와있죠? 웅진 시기 무슨 무덤이 나왔어요? 벽돌 무덤. 됐나 여러분들? 웅진이 오늘 어디라고요? 공주 지역이 됩니다. 공주. 오늘날 사비 지역이 뭐가 되고요?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 백제가 되겠죠? 백제랑 관련된 거. 아주 쉽게 몇 번? 2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 28번. 백제의 성장과 세태. 거기 적으면서 공부해요. 평양성 공격. 거기다 옆 밑에다 뭐라고 적어요? 근초구와. 그 다음 5세기 때 가장 세태할 때죠. 그냥 내려가 있죠, 여러분들? 계로왕. 이게 누구한테 주었더라? 거기 옆 계로왕 밑에 적어요. 고구려왕. 누가 죽인 거다? 장수왕.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막 얘네가 노력하죠? 그쵸? 네, 그래서 노력하다가 가시기 때 여기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왕권가 노력했더라. 무령왕 또는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성왕이 들어가면 되겠죠? 선택지도 골라봅시다.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29번 들어갑시다. 다음 사건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올바른 거. 거련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수도 한성을 표현했다. 거련 동그라미 쳐봐요. 그 거란 아닙니다. 장수왕 이름이에요. 되겠죠?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너는 나를 펴여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문주는 신하를 데리고 남쪽과 어디로 자랐다? 웅진으로 갔다고 합니다. 느낌 뭔지 알겠죠? 고려의 남하 정책 때문에 계르왕은 죽고 그 다음에 문주왕 때 웅진천도. 어떤 나라가 됩니까? 백제가 되죠. 백제 몇 세기 이후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5세기 이후 고려라는 얘기죠. 우선 1번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그 낙라 추천했던 게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되겠죠? 2번 들어갑시다. 고려와 평양천도 했더라. 평양천도 다음에 한성으로 내려온 거지요. 그럼 2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 4번, 5번 중에서 답 골라봐요. 이 4번 고른 사람 바보 멍청이. 알겠죠? 4번 고르면 안 됩니다. 아, 고른 사람 있나? 자, 4번 아니죠, 여러분들? 4번 고른 사람 없지요? 자, 이제 3번과 5번 중에서 몇 번 들어가면 되죠? 3번이 되죠? 그럼들 그 5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근초고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 아까 아침에 말했다시피 신라가 어디 마저 먹었으니까 한강, 하류. 이게 몇 세기더라? 6세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가 가장 좀 어렵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한번 해봅시다. 30번. 자, 여러분들, 웅진에서 어디로 천도했다고 합니까? 사비. 그럼 이 사람 백제 무슨 왕? 성왕이 됩니다. 백제 성왕. 어디 천도했더라? 사비천도. 나라 이름 뭐라 했더라? 남부여라고. 그 다음 이제 한강유역 일시탈환. 무슨 성에서 죽었더라? 관산성. 됐나요?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거 정도 몇 번 들으면 되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는 거 맞죠? 그 선택지 4번. 담로 설치했다. 누가 될까요? 담로 설치, 무령왕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무령왕. 그 다음에 1번 있죠? 태학설립. 고구려왕에서 누가 있을까요? 소수림왕이 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줘요. 그 30번의 선택지 1번 태학 설립하겠다. 태학은 뭐더라? 고구려의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이 되고 무슨 왕이 된다?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여기 봐봅시다. 자, 이제 조금만 기운 내서 진짜 많이 힘들지요? 봐봐요, 봐봐. 다 끝났어요, 진짜. 별거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신라 배울 건데 4세기 누구의 전성기? 백제 근초왕 기억하면 됩니다. 5세기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 막 많이 들었지만 많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다? 백제. 그리고 근초왕이 누구 죽였다? 고국 원하 국가적 위기더라. 이 위기에서 극복해준 왕이 무슨 왕이 있더라? 소수림왕이 있었다. 그래서 태학설립, 불교수용, 율령반포 이 힘을 바탕으로 5세기 때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오래 살았다 누가 있더라? 장수왕이 있었다. 그럼 5세기 백제와 신라는 무슨 동맹 퉁치고 넘어가면 되고요? 나제 동맹. 그리고 6세기 때 백제 돈다 백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백제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누가 있더라? 무령왕과 성왕이 있다. 정의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신라만 보면 됩니다. 신라 5분이면 끝나요. 진짜 가장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5분 집중할 수 있겠죠? 우리 신라까지 하고 바로 칩시다. 신라까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5분이면 끝납니다. 자, 신라 갈게요. 자, 신라는 여러분들 이 삼국 중에서 발전이 가장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가장 느렸던 나라가 신라가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한반도 어디에 처해 있었으니까. 한반도 중앙부 아니면 구석탱이에 있었다 보니까 구석탱이에 있다 보니까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구석탱이에 있다 보니까 세련된 문호, 중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가장 뭐더라? 느리게 발전한 게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까지는요. 신라 뭐더라? 왕의 업적 따로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신라는요. 왕이란 명칭도요. 6세기 때나 처음 사용합니다. 그 전에 뭐더라? 토착적 언어로. 알겠죠? 왕호를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왕호 병치는 우리가 신라의 발전상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용했던 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거서간이라 불립니다. 우리 간, 가 기억나죠? 마가, 우가, 상가, 고추가, 간이 바로 뭔다? 족장. 거서간은 바로 뭐더라? 족장의 의미입니다. 박격, 거서간, 족장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후가 바뀌어요. 남의 차차웅, 뭐라 바뀐다고요? 차차 우로 바뀝니다. 차차차, 차차차, 다 함께 뭐 하자? 춤추자. 이거 일종의 뭘까요? 춤추네. 제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다? 제사장의 성격이 있는 게 뭐다? 차차웅이 되겠고, 그다음 나중에 이름이 또 바뀌어요. 뭐라고 보니까 이사금이라고 봅니다. 이 이사금 되게 웃깁니다. 왕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나와서요. 떡을 깨문다고 합니다. 3명이. 그 다음에 그 떡 깨면 이빨 자국이 새겨지겠죠. 그 이빨 자국을 세아낸 다음에 이빨 자국 많은 애가 나이가 많다. 그리고 걔를 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왕을 되게 허접하게 뽑았죠. 하여튼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몇 명이 나왔어요? 박씨, 석씨,
김씨.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죠. 왕이 세습 아니면 선출. 선출. 요때까지 무슨 간? 연맹, 왕국,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무슨 간? 이제부터 알아둘 왕은 이거예요. 무슨 간? 마리간. 요 마리간 때 드디어 보더라. 무슨 씨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물 마리간이 처음으로 마리간 칭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뇌물 마리간이라도 나오고요. 교과에서 또 뭐라고도 나옵니까? 뇌물 왕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요? 거서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차웅. 그 다음에 이빨자국, 이사금. 임금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사금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임금님이라는 얘기가 이사금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마리간.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나라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신라. 그러니까 각각 이름이 안 물어봐요. 알겠죠? 여기 다 뭐더라? 신라 놈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무슨 마리간? 뇌물 마리간의 업적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뇌물 마리간 몇 세기더라? 4세기의 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뇌물 마리간 누구랑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광개토대랑 동시대 사람. 광개토대는 딱 몇 세기? 4세기 말 어디 초반? 5세기 초반에 살았던 거. 고시랑 같이 든 게 누구다? 뇌물 마리간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업적 들어갈게요. 무슨 씨가 왕위 세습했다? 김씨의 왕위 세습. 왕위가 셀 때문에 영토확장 한다고 썼죠? 낙동강역으로 영토확장. 되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써봅시다. 우리 광개토대왕 기억나죠? 북쪽 달렸다. 무슨 명그릇? 호명그릇. 누구랑 동시대 사람? 광개토랑 동시대 사람이죠? 외구놈 침략했을 때보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뇌물 마리간. 다시 떠올리면 돼요. 무슨 명그릇? 호명그릇. 또 하면 뇌물 마리간 끝났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냥 봐봐요. 이 다음에 이런 마리간 나와요. 눌지 마리간, 자비 마리간, 소지 마리간, 마리간이 나옵니다. 얘가 광개토랑 동시대 사람이죠? 그럼 딱 5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거죠. 나머지 마리간 다 몇 세기? 5세기지요. 무슨 동맹? 나중동에 퉁치고 넘어가면 돼요. 되겠죠? 마무리 됐나요? 그럼 바로 몇 세기 나오더라? 6세기. 버프왕과 이제 뭐더라? 진흥왕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거기까지만 줄칠게요. 자, 왕후 변천은 건너뛰어도 되겠지, 여러분들? 자, 거기 줍시다. 4세기 때 무슨 마리간? 뇌물 마리간 줄치고요. 무슨 씨? 김씨. 무슨 명그릇 떠올리면 돼요? 호명그릇. 그 나머지는 낮의 동맹이에요. 그거 줄칠 필요 없어요. 실성 마리간, 눌지 마리간, 자비간, 소지 마리간. 마리간 새끼들 다 뭐더라? 5세기더라. 됐나, 여러분들? 자, 이제 뭐더라? 6세기 왕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세기 왕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우선 그 버프왕 전에 이런 왕이 있거든요. 무슨 왕이라고 있습니까? 지중왕이 있는데, 이 지중왕은요, 오삽 선택지로 많이 나와요, 얘는. 알겠죠? 정답은 누가 되는데? 진흥왕과 버프왕이 되겠죠? 그때보다 오삽 선택지로 이 사람의 업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중왕은 별거 없어요. 얘는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게 기억해요. 마리간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왕. 원래 여러분들 신라 이름이 사로곡이라 불렸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두 글자로 바뀌어요. 뭐라 바뀌는가 드디어? 신라, 덕업일신 망라사방 줄여서 보더라 신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지중왕 때 뭐가 바뀌었다는 거 머릿속에 했다? 명칭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 마리간에서 뭐로 바뀌었다? 왕. 사로곡에서 뭐로 바뀌었다? 신라라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 울릉도도 정복했습니다. 무슨 국을 정복했다? 우상국 정복이 보더라 지중왕 이 정도만. 네, 여러분들 오삽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울릉도를 옛날 무슨 국이라 불렸다? 우상국이라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왕은요. 무슨 왕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무슨 왕? 이제 버프왕 들어갑시다. 알겠죠? 자, 느낌에서 오죠? 자, 버프왕 전에 무슨 왕이 있었다?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있었다 이러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6세기 신라 무슨 왕? 버프왕 뭘 반포했을까요? 율령 반포, 불교 공인, 17관제 정비,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연호, 권원 연호. 업적이 엄청나게 많지요.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정비했더라? 체제 정비, 그런 뭐더라? 끝납니다. 뭘 반포더라? 율령 반포, 기타 뭐 있더라? 모든 신라 통치도 완비한 게 뭐더라? 버프왕이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자, 체제정비 누구 때 완성됐다고요? 버프왕 때 완성되었다. 그럼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뭐 하면 돼요? 뻗어 나가면 되겠죠? 우리 고구려도 누가 있었어요? 요때 무슨 왕이 있었다? 소수리망. 이 힘을 바탕으로 누가 나오더라? 광개토와 장수이 뻗어 나갔지요? 똑같아요. 버프왕 때 뭐더라? 모든 체제가 정비됐죠? 그 다음 이제 나아갈 진짜 무슨 왕 나오면 됩니까? 마지막에 무슨 왕? 진흥왕 나오면 되겠습니다. 무슨 왕이요? 진흥왕.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진흥왕이 바로 뭐다? 신라의 뭐다?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되고요.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군사 조직 필요하죠? 우리 신라의 군사 조직. 김유신의 출신. 무슨 도? 화랑도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게 신라. 화랑도 다 알고 있죠? 이거 내가 안 말해도 되죠? 네. 화랑도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게 뭐더라? 진흥왕.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더불어서
백제와 더불어서 어디 유역 차지하고요? 한강 유역 차지하고 누구 뒤통수 때리고? 백제 뒤통수 때리고 백제 서왕을 죽였던 게 바로 뭐더라?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라 최대 전성기 요때가 바로 몇 세기다? 6세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요. 신라 6기 조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여기 서울, 북한산비, 서울까지 먹었다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관산성에서 백제 성을 죽이고요. 여기 북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쪽 지역. 여기는 영토 확장을 뭐더라? 고려가 그 당시에 돌거리란 민족과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방 민족과. 그냥 막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더라? 야, 너 우리한테 이 땅 주면 우리가 공격 안 할게. 그러고 보다 얻어내서 그냥 한 번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 전투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게 신라가 어디 먹고 있더라? 한강 유역 먹었더라. 이건 몇 세기 지도라? 6세기 지도. 무슨 왕때다? 진흥왕 때가 된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되게 신나겠죠? 아, 이게 조그맸던 나라가 여기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후대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또 뭘 만들까요? 비석을 건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몇 개의 순수비야? 4개의 순수비야. 무슨 비? 단양 적성비가 건립되게 됩니다. 자, 봐봐요. 순수비가 망우령비, 황초령비 있고요. 여기 북한산비, 서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창녕비. 이걸 무슨 비? 4개의 무슨 비? 순수비. 순자가 돌아다닐 순자. 숫자가 지킬 숫자. 일종의 영역 표시. 우리 강아지 영역 표시 하잖아요. 그래 똑같잖아요. 신라 영역 다 변두리에 있다는 거 보이겠죠? 이걸 몇 개의 순수비? 4개의 순수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주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고구려 비석. 무슨 비 기억나요? 충주 고려비 있었죠? 거기 옆에가 바로 단양이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비? 단양 적성비. 이제 한강 누구 거다? 우리 거다 하는 게 뭐라?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비석 몇 개 만들었다? 5개 만들었더라. 고구려는요? 몇 개 만들었다? 2개. 아빠 비석.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그 다음에 신라는 몇 개 만들었다? 5개 비석. 4개의 순수비와 무슨 비? 단양 적성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된 건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하면 상국무대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6세기 때 백제에 누가 있었다? 무령왕과 성왕이 있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령왕과 성왕만 좀만 더 여러분이 봐두시면요. 여기 삼국은 정리될 것입니다.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지증왕 살짝만 줄치요. 지증왕은요. 명칭, 알아둬요. 명칭 바뀌었다는 거. 왕신라. 그 다음에 우상국.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알아두시면 아세요. 버프왕 들어갑시다. 그 권원이라는 연호상이 있습니다. 버프왕도. 연호는 권원보단 그게 더 중요해요. 영락. 누구의 연호더라? 벌써 까먹었어요? 광개토 대왕의 연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줄칩니다. 버프왕 줄치고요. 뭘 반포했다? 율령. 나머지는 읽어만 봐요. 와, 더럽게 많이 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줄게요. 금강가야 정복. 이건 이따가 가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흥왕 들어갈게요. 진흥왕. 얘도 연호 많이 상했어요. 계곡대창, 홍제.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진흥왕 하면 무슨 도 하나 줄치요? 화랑도. 자, 어디 유역 확보? 한강 유역 확보. 그 다음 무슨 성전투? 관산성. 그 다음 아까 치면 무슨 가야? 금강가야 끝났지요? 이때 무슨 가야? 대가야 줄쳐놔요. 대가야. 대가야. 비석 몇 개 만들었다? 5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국은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고 바로 쉴 겁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1분이면 문제 다 풀어요. 자, 9페이지 보고 31번. 자, 문제 9페이지 31번. 비석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럼 무슨 왕? 진흥왕. 전화 몇 번? 1번.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북한산 순수비 표시해봐요. 북한산 순수비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조금만 가면 북한산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우리나라 제1호. 북한산에 있는 게 북한산 순수비.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단양 봐봐요. 단양. 거기 단양 지역에 바로 본다. 단양 옆에가 충주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딱 봐도 어때요? 중앙부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말봐요. 북한산비, 단양 적성비, 중원 고려비. 다 어디 유역을 둘러싼 항쟁이더라? 한강 유역을 둘러싼 항쟁 관련된 비석이 그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넘기시고. 32번. 적으면서 공부합시다. 김씨의 왕이 있어서 거기다 적어요. 무슨 왕? 뇌물. 맞죠? 무슨 말이간? 뇌물, 말이간이 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백제와 동맹 성립이죠. 몇 세기라고 적어놓고 공부합시다. 5세기 상황이구나. 율령 반포는 알아둡시다. 무슨 왕? 법흥 왕이 되죠. 자, 그러면 법흥왕 다음에 누구 나오면 될까요? 진흥왕 나오면 되겠죠? 진흥왕이 했던 거 화랑돌 국가조직 개편했다. 어디 유역 먹었더라? 한강 유역 먹었다. 정답 몇 번? 4번. 33번.
고려 아차산성, 고려 남하정책 몇 세기입니까? 5세기고 백제 서총도가 다 뭐라 했다? 백제 건국과 고려 이주민의 세력이더라. 신라의 북한산 순수비 누구의 업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진흥왕의 영토확장.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라까지 마무리 다 된 거 맞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10분 쉬고 이제 마지막 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